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월요일 아침에 활기차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식스 저는 진행의 전채린이고요.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스페이스X의 상장, 정말 많은 기대와 걱정 속에 이 IPO가 이뤄졌는데 아주 성공적인 데뷔를 치렀죠. 19%대 상장 첫날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 CEO의 개인 재산이 1,5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런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보시다시피 3대 지수 일제히 강보합권, 특히나 이날은 다우 지수가 가장 강했네요. 0.7%의 플러스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51,200포인트 선을 회복했다라는 점도 눈에 띄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전쟁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잠깐 또 흔들리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압도하는 AI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시장을 이끌고 가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몇 주 연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빅스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 크게 후퇴를 하고 있죠. 9%대 이날 다시금 급락을 하면서 18선 아래로 내려와 있고요. 다만 끝나지 않은 그 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공포 탐욕 지수는 여전히 공포 구간 34레벨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월도 후반부 안으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상반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지난주를 잘 결산을 해보고 또 남은 한 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식스 지금 출발합니다. 클로징 콕킥 코너로 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의 흐름을 먼저 간략하게 한 판으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3%, S&P 500 지수도 0.5%의 플러스로서 7,430선을 회복해냈죠. 특히나 중소형주 중심으로 조금 더 강한 탄력이 확인이 됐는데 러셀 2000 지수가 0.9% 가까운 플러스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죠. 국제 유가가 이날도 급락세를 이어갔다라는 점이 고무적이었습니다. WTI를 기준으로 3%대 후퇴. 최근에 유가와 비트코인, 금은값, 주식 다 함께 떨어지는 현상이 좀 이어지곤 했었는데 이날은 금은값이 반등을 하면서 관련한 종목들도 함께 올랐다. 그러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부진했던 소재 업종도 반등 시도를 했다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금값은 온스당 4,238레벨대를 회복해내고 있죠. 그렇다면 주간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 있는 위클리 랩업인데요. 일단 주요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S&P 500 대비했을 때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는 나스닥 100 지수가 2.3%로 훨씬 더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보다도 반도체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9.4%의 아주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스닥 지수와 다우 지수의 연중 흐름을 쭉 보여주고 있는 차트인데 그 전주에 한 차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다가 지난주를 기점으로 다시금 이렇게 꼬리를 들고 있는 모습 회복을 하고 있다. 다만 전고점을 회복하려면 아직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점이 눈에 띄고요. 집중됐던 이슈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기술단 안에서는 오라클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실적 자체는 아주 좋았죠. 너무 좋아서 오히려 문제인데 그럼에도 주가가 14%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 조정의 명분이 됐던 것은 역시나 생각보다 높은 캐펙스, 자본 지출이 될 텐데 시장에서는 원래 한 600억 달러가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최대 900억 달러까지도 쓸 수가 있다. 그것은 예상치를 무려
무려 50%나 초과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이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오라클의 주가는 빠졌습니다. 다만 그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될 AI 인프라 진영 입장에서는 이게 또 호재가 되는 거죠. 최근에 빅테크주의 주가가 부진한 데 반해서 그 빅테크의 엄청난 캐펙스를 먹게 될 AI 인프라주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것과 정확하게 같은 로직이 발동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자금 조달도 발표가 됐죠. 스페이스X는 테라팹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AI 인프라 진영 내 호재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월가 IB들 정말 여러 곳에서 반도체 장비에 이제 진짜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매크로단에서는 미국과 이란전의 종전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유가가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었고요. 또 스페이스X의 상장 흥행, 오픈 AI의 비공개 상장 신청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던 한 주네요. 자, 그래서 종목들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AI 인프라주들의 상승률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제가 매주 이 시간 소개를 해드렸던 메모리 그리고 CPU 쪽도 강했습니다. 역시 샌디스크가 27%, 마이크론이 14%. 특히나 샌디스크는 올해 들어서 상승률 1위를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었죠. 지금 YTD 기준으로 수익률이 무려 730%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8배 이상 훌쩍 뛰었다라는 점이 눈에 띄고 있고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아주 강한데 243%의 급등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3배가량 뛰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CPU 강자인 인텔과 AMD 역시도 특 25% 그리고 10% 정도의 상승률을 나타냈고, 그리고 지난주에 새롭게 부각이 됐던 쪽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KLA 코퍼레이션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가 모두 다 20%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거든요. 이 종목들은 전부 다 미국 안에서의 반도체 장비 대장주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테스트 장비들 역시도 있었는데 테라다임과 폼팩터가 두 자릿수의 상승률, 패키징 업체로서는 엠코와 ASE 역시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이렇게 칩 장비가 부각이 됐던 이유, 어떤 보고서 때문인지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실 보고서가 꽤 여러 개 나왔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UBS가 가장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보시면 30년 만에 장비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메모리 수요 폭증이 장기화되면서 메모리 3사,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요 세 개를 말하는 거죠. 이들의 증설이 본격화됐고 그러면서 슈퍼사이클의 초기에 진입을 했다라는 건데요. 얼마 전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역시도 지금 메모리 수요가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어쩌면 2030년이 넘어서까지도 공급 부족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코멘트를 내놨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 말지는 물론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이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생산 시설을 확충, 즉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의 수요도 자연스럽게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반도체 장비사들이 고객으로부터 약 2년치 수요 전망을 미리 공유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UBS의 애널리스트가 업계 분석을 30년 동안 하면서 이런 경우는 내가 처음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렇게까지 길게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수요가 픽스가 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메모리 호황으로 인해서 장비 사이클도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게 결론이 되겠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주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성장의 페이스가 가속화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매출이 본격적으로 폭증하기 시작하는 것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이것이 더 가속화가 될 것이다. 따라서 주가도 더 강하게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건데 올해에는 매출이 27%, 내년에는 35%로
그 페이스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간략하게 돈의 흐름을 정리하자면 그동안은 빅테크들이 메모리사에 돈을 썼었죠. 그런데 이제 메모리사들이 반도체 장비사들에게 돈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가 될 텐데, 주요 반도체 장비사들 점유율 현황을 제가 점검하자라는 차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ASML이 가장 높죠. 최첨단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20% 초반대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 뒤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정도가 18%, 그리고 11%대 정도가 될 텐데, 어플라이드 머티는 종합 장비 회사고 램 리서치는 메모리 장비 중심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KLA 코퍼레이션이 또 미국 회사가 될 텐데 공정 검사 장비를 중심으로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밖에는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더 작은 회사들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텐데, 이렇게 회사 하나하나를 다 공부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한꺼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ETF, 거의 방송에서 매일 이 종목을 언급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속스라고 하는 ETF가 대표적인 반도체주들을 전부 다 들고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탑10 홀딩스를 보면 마이크론과 AMD, 브로드컴, 인텔, 마벨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이렇게 비중이 좀 높아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뒤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 장비사 역시도 4%대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탑10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래에도 이 KLA 코퍼레이션, 램 리서치 등과 같은 반도체 장비 대장주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만 고르기 어렵다면 이러한 선택지도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주 중요한 AI 이슈가 있는데요. G7 정상회의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가장 이례적인 포인트가 뭐냐? 각종 AI 기업들의 리더들이 총출동해서 참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G7 정상회의에 이렇게 기업들의 리더가 많이 총출동해서 오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인데, 예를 들어 오픈 AI의 샘 알트먼, 구글의 AI 담당 리더, 엔스로픽의 CEO, 메타의 AI 총괄자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여기서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력이나 투자 발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역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는 매크로 이슈들이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일본의 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FOMC 역시도 이 17일 수요일에 그 결과가 전해지게 될 텐데요. 이제 사실상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긴축 모드에 들어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유럽에서는 3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나왔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것이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고, 미국 측에서는 이제 할까 말까 사실 지금 간을 약간 보고 있는 중립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상에 대한 고민도 하기는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이게 단기적으로 시장에 변동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AI 사이클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빅테크의 자본 지출이기 때문에 이 자본 지출이 꺾이기는커녕 지금 오히려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오라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AI 인프라 진영만큼은 매크로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건재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등락률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이던 소재주들이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금은값이 다시금 회복을 하다 보니까 이 같은 흐름이 확인이 된 거고요. 3.6%, 그 밖에도 경기 방어주와 금융, 부동산, 산업,
기술주 등등의 그동안에 고금리로 압박받았던 종목들이 좀 회복 시도에 나섰다라는 점이 지난주의 특징이었습니다. ETF들의 시세를 확인해 보실까요? 이날은 업종별로 강했던 업종들, 그 업종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시세가 좋았습니다. 금융주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는 KRE와 XLF 등이 있을 텐데요. 1% 중반대의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방금 언급드렸던 소재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ETF로는 XLB와 XME가 있습니다. 1% 후반대의 상승률을 역시나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중소형주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티나가 2.5%, 반도체주 3배 레버리지 상품인 싹스리 5%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종목들의 시세로 넘어가서요. 자, 스페이스X가 이날 아주 성공적인 데뷔를 치렀습니다. 공모가인 $135를 넘어 $150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스페이스X가 상장함과 동시에 그 직전에 울프리서치와 오펜하이머 측에서는 시장 수익률 상회, 그러니까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었는데요. 특히나 울프리서치에서는 스페이스X가 자체 발사 비용을 제로에 가깝게 낮춘 혁신과 과감한 규모 확장을 통해 경쟁사들이 넘을 수 없는 압도적인 기회의 바다를 만들어냈다. 이런 멘트가 눈에 띄더라고요. 정확하게는 19.2% 급등한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렇게 스페이스X가 성공적으로 IPO를 치르자 다른 우주 테마주들은 세론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로켓랩은 이날 나스닥 100지수 편입 소식의 상승으로 출발하기도 했지만 장 후반 들어서 결국에는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10.8%의 급락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인투이티브 머신도 13%대, 모멘투스도 26%대의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일단 우주 테마주들이 이렇게 즉각적으로는 급락 반응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우주 산업이 만약에 리레이팅을 받아가게 된다면 이들도 추후에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당분간은 고변동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흐름을 쭉 관찰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반도체주로 넘어가서 AMD가 강했습니다. 4.7%의 급등, CT 측에서 신뢰할 수 있는 GPU 대체 공급업체로 부상하고 있다. AI 관련 매출과 EPS가 기존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는 $575 선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CPU 강자죠. 인텔의 주가 역시도 이날 6.5%나 뛰었습니다. 전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서버 CPU 판매 호조를 이유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강세 효과가 이날도 이어졌고요. 그리고 퀄컴 역시도 4.3%, 웰스파고 측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 160에서 $23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어위브와 네비우스, 중소형 데이터 센터 관련 업체들이 될 텐데 나스닥 100지수 편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코어위브의 주가가 5%대, 네비우스 역시 4.5%대, 그 밖에 아이렌과 사이퍼 디지털 등 다 함께 강했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도 1.8% 올랐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으로 인해서 사실 장 초반에는 투심이 조금 위축되는 분위기이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이 스페이스X와의 합병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기대감이 또 몰리고 있습니다. 클로징 킥이었습니다.